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캐나다 헬리팍스라는 곳에 살고 있는 헬렌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거든요. 10월 말 정도 되니까 이제 조금씩 쌀쌀해지기 시작했어요. 캐나다는 좀 신기한 게 10월 31일 마지막 날이 할로윈인데 이 할로윈이 지나면 조금 이렇게 확 추워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부모님하고도 만약에 영상통화를 한다면 이제 벌써 털옷을 입었냐고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실 텐데, 기름값이나 이렇게 난방비도 이렇게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좀 가급적이면 좀 따뜻하게 이렇게 입고 좀 난방을 덜 틀자 이런 좀 지금 태세를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저번 영상이 제가 응급실 다녀와서 별로 처치를 못 받고 그냥 집으로 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응급실 갔다 와도 조금 그 스페셜리스트한테 연락이 굉장히 늦게 올 거다. 왜냐면 그 빈혈 치료 받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웬일인지 거의 한 2주 정도 뒤에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와서 이제 곧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안심이 되고, 이제 만약에 만나서 이제 검사를 해보고 별 이상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증상 같은 경우에는 그날만 조금 그랬었고 그 다음부터는 되게 괜찮아졌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스트레스도 있고 좀 피곤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의사를 곧 만난다는 점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오늘은 이제 문득 제가 이제 저녁 먹고 앉아서 혼자 있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벌써 캐나다 생활을 시작한 지 6년이 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6년 동안 지나온 시간을 쭉 되돌아봤어요. 과연 캐나다 생활 6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고 내 감정은 지금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온 거는 2017년도에 이제 캐나다를 왔고, 저는 2017년 9월 이제 칼리지 입학을 목표로 하고 캐나다를 왔는데,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이라면 제가 칼리지 입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5월 달에 먼저 입국을 해서 저 혼자 그때 뭐 아이와 같이 살 집이랑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입국을 하고 이제 컬리지 가기 위한 준비를 좀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2017년 5월쯤에 이제 캐나다를 입국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땐 한 5월 달부터 거의 한 10월 컬리지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까지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그것을 외국 생활에 있어서 허니문 단계다라고 하는데요. 왜 여러분들도 결혼하시면 이제 결혼 현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벽을 느끼기 전에 허니문 신혼의 어떤 단계를 거치시잖아요. 신혼 때는 솔직히 말해서 뭐든지 해도 다 좋잖아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 남자에 대해서 이제 단점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그쯤 해서는 저한테도 이제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막 좋기만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와서 봤을 때는 뭐 집들도 보면은 형태 자체가 우리나라랑 좀 많이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고층 건물이나 빌딩이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높은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이제 그런 주거 형태를 띠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주택 형태의 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거리를 걷는 것만 해도 너무 그때 당시에는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뭐 집이 춥다 덥다 막 이런 것도 솔직히 제가 처음에는 어떤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었거든요. 아이가 오기 전에 홈스테이 할 때 그냥 하우스에 살았는데, 그때도 뭐 춥다 덥다 이런 거를 제가 솔직히 못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그때는 행복했었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뭐 진짜 버스 안에 이렇게 뭐 지하철 이렇게 있는 사람들만 봐도 너무 신기하고, 여긴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사는구나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때는 지하철, 저는 이제 토론토에 살았으니까 지하철 탔을 때 지하철이 굉장히 뭐 지연이 될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어떤 그 터널 같은 데 들어가서 막 멈추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토론토 지하철이 좀 그런 기로 악명이 높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한국 사람 같으면은 막 이거 왜 멈췄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기도 할 테고 되게 이제 화를 막 내시고 이럴 텐데 이제 토론토에서는 솔직히 그러시는 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터널에서 문 이렇게 딱 멈추면 지하철이 그냥 앉아서 그 자기 휴대폰 그 조명을 딱 킨 다음에 그냥 책을 읽거나 그거를 이제 무한정 기다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여유조차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아 정말 생활 방식 자체가 한국이랑은 너무 다르구나, 이 여유로움이 너무 좋다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한국이 이제 요즘에 팀홀튼이라고 해서 이제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 프랜차이즈죠 여기에서. 근데 거기 그 팀홀튼이 한국으로 진출을 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저도 팀홀튼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처음에 이제 팀홀튼에서 이제 그 커피 그 슬러시처럼 먹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한국에서 오기 전부터 들었는데 그게 맛있다고 이제 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생활들이 저한테 너무 완벽하고 아름답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아마 너 혼자 지금 외국 생활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남편 없이 애 없이 혼자 와서 즐기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아마 그때 처음 만약에 남편이랑 애랑 같이 왔어도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고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이제 컬리지 입학하고 나서의 이제 단계가 있는데, 이제 허니문이 좀 지나고 이제 컬리지를 입학을 했잖아요. 입학을 하고 나니까 이게 조금은 이제 현실이 되었어요. 현실이 되었고, 이제 컬리지 입학하고, 컬리지는 이제 2년 동안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첫 1년은 제가 혼자서 애를 케어하면서 다녀야 됐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에 가는 그런 학과였기 때문에, 이씨였기 때문에 애를 학교를 보냈어야 됐고, 그리고 전 실습도 나갔어야 됐고 막 이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난과 역경이 나름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아침에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5시 6시 일어나서 애 도시락을 싸고 제 도시락도 싸고, 그리고 애를 아침 6시 7시부터 맡길 데가 없으니까 다행히 그때 제가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1층에 아시는 한국에서부터 알았던 선생님이 살고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 집에도 맡기기도 했었고, 이제 그분도 일을 하러 가셔야 돼가지고 또 다행히 그분 시어머니 분께서 오셔가지고 애를 이제 할머니가 저희 애를 막 같이 맡아주시기도 했었고, 저도 참 도움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컬리지 1년차 때 남편이 오기 전까지는 애도 함께 돌보면서 굉장히 힘든 이제 시간을 보냈었어요. 근데 그때 막 포기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던 이유는, 제가 일단 유학 후 이민이라는 굉장히 목표가 뚜렷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맞춰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또 공부를 해보는 것도 되게 또 저 나름대로는 즐겁고 재밌던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현실과 조금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뭐 너무 이제 포기할 정도로 힘들진 않았어요 1년차 때.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컬리지 2년차 때 이제 남편이 한국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너무 설렜죠. 왜냐면 저 혼자 이제 애 보기도 힘들고 한데 컬리지 다니면서 남편이 와서 이제 조금 저를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행복하기도 했고, 이제 좋기도 했고,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완전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거고, 남편이 빨리 와서 우리 애가 크는 모습도 빨리 봤으면 좋겠고, 뭐 애 학교 졸업식이다 이런 거를 좀 놓친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여기 와서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저는 학생이었고 남편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백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경제적인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 그 부분에 한해서는 계속 이제 통장 잔고가 계속 눈에 이제 보이니까 다달이 들어가는 돈은 있는데 이제 벌어들이는 돈은 없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마음이 좀 조금씩 촉박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불안 정도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1에서 10까지 불안 정도가 이제 봤을 때 그때의 불안 정도는 한 2에서 3 정도로 굉장히 낮았다. 왜냐면 이제 남편이 들어오면서 퇴직금 정리한 돈도 있었고, 저가 이제 퇴직해서 적립한 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전세를 빼서 왔기 때문에 그 전세금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통장에 돈이 줄지만 그렇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와닿진 않았기 때문에 남편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회사 생활 그동안 되게 열심히 했잖아. 거의 20년간을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쉴 수 있는 날도 얼마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 수 있을 때 캐나다에서 좀 즐기고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또 좋았던 게 제가 이제 혼자 애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 함께 공동 육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저희 뭐 도시락도 싸주기도 하고 학교 갔다 오면 남편이 밥을 해놓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그래도 현실에 조금 다가왔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컬리지를 졸업하고 제 이민 생활에 이제 3단계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저희 부부가 정말 영주권을 위해서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2년차 때 다닐 때 남편이 다행히도 그때 토론토에서 직업을 거의 2달 만에 이제 직업을 바로 구할 수가 있었고,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을 할 수 있을 그런 저희가 위치까지 와 있었고, 제가 졸업을 하고 얼마 안 돼서 거의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게 굉장히 가까이 영주권에 다가왔었죠. 왔었는데 이제 언급을 여러 번 했었는데 거의 막바지 때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다 왔을 때 이제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영주권이 안 됐고, 저희는 거의 반포기 상태로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곳이 그때 당시에는 노바스코샤주에 있는 헬리팩스였어요. 그래서 헬리팩스로 넘어오게 됐는데, 넘어오면서 여기는 이제 영주권이 그래도 온타리오보다는 쉽기도 하고, 부부가 둘이서 교차로 이렇게 영주권을 진행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꿈을 안고 넘어왔었는데, 한 2020년도에 넘어왔을 때 이제 코로나라는 큰 이제 일이 생기게 됐고, 거의 1년은 통째로 저희가 날려먹은 것 같아요. 영주권을 진행해 볼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었고 받아주는 데도 없었고, 일단은 회사를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진행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거의 1년은 거의 날렸고, 그렇지만 헬리팩스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냥 행복했었던 거는 영주권이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넘어와서도 나름 온타리오에서 했던 그 직업을 가지고 남편이 경력으로 이렇게 바로 직업을 구할 수 있었고, 저 또한 어쨌든 온타리오에서 졸업했던 서티피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바로 이때 또 직업을 스무스하게 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바로바로 막 영주권이 또 진행이 됐어요. 그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서 운 좋게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곳에 선발돼서 정말 빠르게 거의 신청하고 4개월 만에 영주권을 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생각해 보자면 영주권 때문에 너무 많이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영주권에 대한 희망,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땄을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런 것들을 남편하고 막 얘기를 나누면서 막 꿈에 부풀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집을 사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뭐 꾸준히 쓰고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는 큰 금액이 있으니까 왠지 써도 이렇게 비지 않는 느낌? 그래서 우리는 아직 돈이 많아 막 이러면서 그때는 조금 돈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출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좀 행복한 그런, 힘들지만 행복한 이렇게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1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그때 동안에 이제 지금까지 변화된 제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지금까지의 이제 그래프에서 정말 가장 많이 요동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영주권이란 걸 받기 전에는 와, 영주권이 있으면 난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라도 할 것 같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막 그런데 이게 화장실 가기 전이랑 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게 참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 영주권을 따고 나니까 뭔가 조금 제 삶이 굉장히 타이트했었는데 좀 느슨해진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직업이 뭐든, 그러니까 어떤 뭐 센터를 다니든 어디에 다니든 정말 감사하고 좋은 마음가짐이었으면 지금은 좀 권태롭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직업 자체가 너무 재미없다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거 다음에 뭘 해야 될까? 막 자꾸 이런 딴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많아지는 이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또 하나는 이제 집을 산 것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집을 사고 나니까 일단의 변화는 통장의 변화가 가장 컸겠죠. 이게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운 페이를 하고 나서 이제 통장이 잔액이 거의 이제 바닥난 거야. 그리고 집을 사고 이렇게 집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집에 대해서 이렇게 집을 가꾸고 집을 관리하고 어쨌든 집에 들어가는 돈 이런 거를 막 쓰다 보니까 정말 여기서 from hand to mouth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돈을 벌면은 그냥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는 벌었는데 분명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산 이후에 지출도 많아지고 그리고 저희가 번 돈 대부분이 거의 집에 들어가는 거와 텍스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거의 그로셔리 쇼핑 뭐 이런 데 거의 다 쓰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축은 거의 안 되고 거의 뭐 똔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람이 돈을 벌어서 조금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저축을 하게 되고 이래야지 조금 돈을 버는 동기부여도 막 생기고 이럴 텐데 이제 그런 게 또 전혀 없다 보니까 되게 현타도 되게 많이 왔었고 되게 힘들어지고 그런 생각이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들었고 두 번째 이제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여기 환경에 되게 많이 이제 익숙해졌다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처음엔 이제 지금 할로윈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할로윈 이제 집마다 이렇게 꾸며놓은 거 보면서도 와 되게 재밌다 신기하다 막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 기한이 다가오면 이거 코스튬을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애조차도 심지어는 처음에 이제 할로윈 할 때는 와 나가서 캔디 받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했고 물론 지금 나이가 들어서 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별로 감흥도 없고 이 진짜 현실 속에 정말 그냥 무료함이 계속 이렇게 찾아온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6년간의 어떤 캐나다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처음엔 너무 신기하다가 두 번째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막 달려오다가 이제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현실과 너무 마주하게 되고 그 현실에 이제 그 현실을 살아나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그냥 살다 보면 좀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좀 그렇게 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단 뭐 캐나다 삶뿐만 아니라 모든 뭐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캐나다 살면서 느낀 점을 한 6년 동안 거치면서 2년 단위로 한번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예,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